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요즘 그죠? 굳이 요즘은 아니고 항상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급한 줄 몰라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취미, 그죠? 누구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요. 재미로. 그게 도박이죠. 근데 내가 이 도박인지 아니면 투자인지 요 정도로 구분을 할 줄 안다. 그 정도도, 그죠?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또 많은 돈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요즘 정치 또 어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이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요 정도는 먹히겠다. 요거는 작업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뻔해요. 재무구조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가벼운 주식, 시가총액이 작아야 된다. 주식 수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 개인들이 조금만 몰려들어도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팔고 나간다.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 그 누군가한테는 뻔한 스토리인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투자인 것처럼 알고 행동하는 게 대부분 개인들이죠. 개인 투자가를 왜 개미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비아냥거림 한심하죠. 조금만 꼬드기고 속여도 넘어간다. 그죠? 말이 좋아가지고 어떤 투자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작전 계속 꾸역꾸역 올려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팔아먹을 때는 52주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는 매물이 없다. 허블판이다. 목표가 없다. 사라.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려드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 여윳돈으로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어떤 이런 문화 때문에 전부 목숨 걸어요. 실제 주식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뭔지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죠. 전부 미장 가고 코인으로 가고 많이 빠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수준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 이런 걸로 그걸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한심스럽죠. 경북 영천에 회사가 있다고 상한가 가고, 그죠? 안동에 있다고 상한가 가고,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그죠? 정책 대결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학연, 지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가 아니고 진짜 정책.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리죠.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법 개정. 그거는요, 잘못된 기업 문화를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항상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조급함,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들이 급한지. 그리고 항상, 그죠? 급등이 나오면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흥분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막 덤벼드는 거죠. 질문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변은 드려요. 저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식에 천재 없다. 그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에 천재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주고 보면 깨우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손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우치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저 망해도 내가 운이 없다 생각하고 끝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망한 사람도 넘쳐나요. 1년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겠죠.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흥묘, 백묘, 돈만 벌면 그게 진리? 글쎄요. 그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이래서 주식이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이거는 느리지만 안전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전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로 뭐 해라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각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지 마라 했는데 오를 수도 있고, 사라 했는데 내릴 수도 있고, 그게 주식이죠. 그래서 과정을 말씀드려요. 왜 이 주식이 위험한지, 왜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왜 이러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드려요. 요즘은 상법 개정 외에 또 대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수도, 뭐 그죠? 뭐 어떤 행정, 도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들죠. 그러면서 또 세종시 툭하면 거론되죠. 세종시도 똑같아요. 진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들어서는 인근에 땅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조그만한 회사들 땅 몇 평, 공장 부지 겨우 달랑 한 몇백 평 들고 있는 그런 회사는 말만 나오면 우욱 상한가 가죠. 급등하죠. 그게 왜 그래요? 그냥 그게 수준이에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니까. 주식이 작은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종시 예전에 어떤 뭐 거기에도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그 한국 BNC 공장 그 짓는 거 보러 가면서 거기도 많이 세종시로 많이 가봤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보면 그죠, KCC 그 유리, KCC 글라스, 아니면 뭐 아시아 재질 이런 것들이 실제 보면 땅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별 반응 없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학습 효과, 뭐 그런 어떤 잘못된 테마 문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문제죠. 청주 한시다. 그래서 상한가 간다. 답답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민의힘 아니면 저 한덕수 지금은 무소속이죠. 앞전에 상법 개정 안건 올렸는데 그죠? 거부권 행사했죠. 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상법 계속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이 상법 이런 것들이 정책 대결이다. 이런 것들이 좀 투자다.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잘못된 이런
이런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은 무시해야 된다. 딸려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정석을 보고 크게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세상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매수를 주저 하고 또 타이밍을 보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보면 또 트럼프도 큰 목을 하죠. 트럼프는 어때요? 그 트럼프는요, 장사꾼, 기업가죠, 기업가. 사장님 스타일. 사장님은 어때요? 모든 걸 본인이 해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회장님이 아니고,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니고, 쪼맨한 회사의 사장님 스타일. 본인이 설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해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관종이죠, 관종.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황제의 나라죠. 왕의 나라죠. 아직도 그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어 있죠. 시진핑을 시주석이라고, 그죠? 또 시황제라고 또 부르죠. 진시황을 뻗어서 시황제.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도 약간 비슷한 문화예요. 그게 동양권의 문화라 볼 수도 있고. 협상이라는 것은 밑에 신하들이 미리 가서 다 합의를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합의를 본 이후에 왕이 나서서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사진 찍고 칭송받고, 그게 왕의 역할이다. 협상은 신하들이 하는 것이다. 그게 동양의 어찌 보면 문화, 왕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죠. 그런데 모든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그때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절망감 이런 거를 느꼈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때요? 만나서 협상하는 거야. 근데 만나서 협상했는데 협상이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협상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김정은은 다음이란 건 없어요. 왜? 인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그의 입장이니까. 지금 시진핑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위치예요. 시진핑은 만나서 일단은 대화를 해보자, 타협을 하자, 이거 필요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그것은 패배예요, 패배. 왜? 빈손으로 오면 그거는 의문의 일패가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시진핑은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좋다. 뭔가 성과를 다 낼 수 있는 합의를 보고 나서 모든 게 결정되면 그때 나를 불러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만만디 중국의 전략. 그래서 모든 성과 합의를 본인이 직접 하고 주도하고 또 만나서 악수하는 그 순간부터 신경전을 펼치면서, 그죠,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트럼프의 기질, 그하고는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쉽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요, 역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말은 무겁죠. 천금의 무게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처형.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이라는 것은 정부의 시진핑의 재가를 다 받고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시,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중국에서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만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배팅을 왕창 늘리는 거예요. 왜? 거진 합의 다 봤다. 물밑 작업 끝났다. 이미 합의는 다 보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사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하지만 그것은 무시해야 돼요. 반응을 보이면 물린다는 거죠. 엇박자를 놓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만 보면 된다. 이런 식이고요. 급한 건 누구죠? 급한 것은 트럼프예요. 트럼프는요, 본인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죠?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는 그 코로나 시절에 발행했던 미 국채들이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인플레이션 때리잡는다고 많이 올렸어요. 5.5에서 계속 내려도 아직도 4.5. 그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때요? 그중 제로 금리 1%의 정도의 국채에서 지금 3% 4% 이자를 준다. 그거를 프로테지로 따지면 300% 400% 이자를 더 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말을 안 들어요. 파월은 본인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거예요. 트럼프 시킨 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무리한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법이라는 거죠. 그 편법은 이미 세상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파월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또 뚫는 것이고, 부작용은 그죠? 항상 부작용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급한 것은 미국이죠. 미국이고, 미국의 국채 발행의 이자를 낮추는 미국의 역사의 영웅이 되고 싶은 이 트럼프의 무모한 욕심이 지금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고, 그 관세 대상이 가장 측근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한 우방이라는 거죠. 우방. 그 우방부터 때려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그 우방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보고 있다가 해도 너무하네 싶으니까 이제는 반발을 하죠. 트럼프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의 우방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리고 그 우방한테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어찌 보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뭉칠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대혼란을 야기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그죠, 한술 더 뜨죠. 그 사람은 항상 본인은 그죠, 손자병법을 항상 손에 들고 있다. 달달달 외우고 있다. 적용을 하는 것과 응용을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읽어보고 알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간종, 손자병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내 읽어봤어 하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이쁜 여자 꼬시기 위해서 손에 항상 그죠? 철학책 하나 손에 쥐고 다니는 그 정도 느낌. 트럼프의 생각을 굳이 예상을 해본다 하면 그죠? 동맹국들이 이제는 뭉쳐서 유럽과 많은 동맹국들이 뭉쳐서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반기에 뒤통수를 또 때리기 위해서 트럼프라면 어떤 일을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중국 불러요. 러시아, 중국을 불러서 러시아 그죠? 전성절 기념일이죠. 5월 9일인가?
그래 되면 시진핑을 초대했죠. 그럼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요. 그 자리에 트럼프가 끼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아침.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지각변동, 뭔가를 핵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주식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고민이죠. 그래서 만일 푸틴이 전승절 기념 축제를 할 때 시진핑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러시아, 그죠? 유럽의 가장 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유럽의 가장 큰 적, 엄청난 사람을 지금도 희생시키고 있는 푸틴, 그리고 미국의 영원한 적이라고 하는 시진핑, 그들과 같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건배를 하는 트럼프의 모습,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세 나라가 만약 뭉쳐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시간 속에서 그죠? 주식을 하는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내 계좌에 현금이 있다고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김문수 테마, 한덕수 테마 쫓아다니면서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계좌 10원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밤을 새워 고민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길이 정답이냐? 그죠? 배팅 쳤어. 상법을 보고 배팅을 치고 김문수를 보고 배팅을 쳐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위너다. 이런 세상에서 방장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명한 건지 옳은 건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예, 이상 넋두리 마무리하겠습니다.